국민의힘의 이제 이준석 대표 아무튼 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6월 24일 다다음 주에 열리는 이른바 이 윤리위원회 그 결과를 보면은 이준석의 정치적 운명이 그때 판가름이 날 테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민들레 얘기, 민들레라는 노래도 있죠. 아무튼 그런데 민들레, 민심을 들을래 그런 뜻이랍니다. 민들레. 장명 짓는 솜씨들은 다 좋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민들레라는 모임은 국민의힘의 초선 재선 의원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경청을 하고 또 당과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뭐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던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신뢰한답니다. 저희들끼리 사석에서는 그럽니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이뻐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예전에 뭐 지금도 뭐 그 크게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대통령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 넘버 2인가 넘버 3인가 이렇게 다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의전 서열상으로야 그 앞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의전상 서열일 뿐이고 진짜 권력을 대통령 버금가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대통령과의 거리를 따진다. 그 거리 따지면 넘버 2는 장제원이다. 그래 왔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신뢰를 하는 죄송합니다. 장제원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이 3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초선 최재형 감사원장 출신 서울 종로구 의원도 있지만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3선이니까 그 민들레에 이제 좌장이 되겠다. 그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못해갖고. 내일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 장제원,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권력의 세포 분열이라도 하듯이 이 장제원과 권성동이 이 대선 기간 동안에는 한 몸처럼,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왼팔 오른팔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권력에 있어서 어떤 세포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민들레를 계기로 해서. 권성동은 민들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정실 혹은 당정대라고 부르는 대통령실에 한 글자만 떼오면은 실자를 떼와야 되느냐 대자를 떼와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당정실에 있어서 그 어떤 채널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들레를 만든다고? 재동이가? 재원이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분란이 되니까 장제원 의원이 일단 꼬리를 탁 내립니다. 아유, 성동이 형, 그게 아니야.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 대표님하고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성동이 형이라고 공개적으로 형이라고 부른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완전 고개를 숙일 생각은 없지만 혹여라도 이게 권력의 세포 분열처럼 보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휘 부담이 갈까 봐. 그러려면은 어떤 윤핵관 그 소그룹의 친밀감을 다시 불러오자. 다시 복원시키자. 그래서 성동형인 겁니다. 성동형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생각 일도 없었습니다. 갈등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일단 무마가 된 겁니다. 그 이용호 무소속이었다가 원래는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이었다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원래는 민들레의 공동간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요.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아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합니다. 민들레는 민심을 들을 내의 약자인데 정작 민들레에 대한 민심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이제 이 민들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것일까? 그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기가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원내대표 배지를 단지.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이 낙마를 하고 이제 민들레가 그런 낙마를 하기 위한 불을 막 떼가지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도전을 못하게 돼요.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치적 시간표는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로서 이 당 지도부의 훌륭한 역할을 그대로 마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마친 지 2달 뒤인 내년 6월에 그때 전당대회가 열리면 원내대표 거쳐서 당대표의 그 도전의 길로 가기가 딱 안성맞춤인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딱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정치적 로드맵을 향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이 왠지 난데없는 민들레가 끼어 들어가지고 그 로드맵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재원아 그러지 마. 장제원 의원님 그러지 마. 나 우습게 보지 마. 이런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하나 실수를 했습니다. 민들레 뜻이 좋으면 뭐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떤 부분을 실수가 했느냐. 그랬거든요. 민들레는 오픈 플랫폼이다. 그래서 원하는 의원들은 다 오세요. 원하는 사람 다 오세요 했는데 그때 돌렸던 사발통문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당 정실 간의 정책 정보와 소통을 위한 윤석열 정부 뒷받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국민의힘 당, 정 윤석열 정부, 실 대통령실의 정책 정보와 소통을 위한 뒷받침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권성동이 해야 되는데 장제원 지가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내부에서는 그 초안 좀 잘 만들지 말이야. 당 지도부를 앞세워서 가령 이를테면 당정실의 정책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도부로 하는. 왜냐면요, 이 원의 최고 좌장은, 그러니까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그 원내의 최고 좌장은 이준석이 아니라 권성동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이거든요. 이준석은 당대표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정실 정책 소통을 하려면 이준석이 아니라 당연히 권성동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문 사발통을 돌리는 그 안에다가 민들레가 그 일을 해버리는 것처럼 적어버린 겁니다. 권성동이 화나죠. 이제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막 부글부글 양쪽에 끓다가 일단 장제원이 꼬리를 내리고 이제 봉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